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아껴주시고 또 보고 싶어하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감사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그리고 보고 싶어하는 보고 싶어하는 이우영입니다. 그렇죠. 좀 멋쩍죠. 그렇죠. 네, 이런 때 이런 얘기라고 멀쩡하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네. 근데 뭐 어쨌든 제가 볼 때 근데 오늘 비 안 오죠. 방금 전에 그때 캐스터께서 비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나 큰일 났네. 네. 우산 없는데. 네. 근데 뭐 퇴근길에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은 퇴근길에 나서시는 분들 우산은 꼭 가지고 나가시기를 가지고 나가셔야 될 것 같고 저는 필요가 없지만. 근데 뭐 이게 비가 이렇게 오다 보면 이제 가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가을 많이 타요? 저는 가을 타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게 아직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그게 젊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봄을 타고 아직 젊은 사람들은 이제 가을을 타고 이런 거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직 가을을 느끼고 가을을 타시는 분들은 아직 심리적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부럽습니다. 예. 자, 이런 흐름을 타서 가을 타는 거 말고 봄 타는 거 말고 이런 흐름을 타서 저희 YTN 라디오는 유튜브 구독자 뿜뿜의 흐름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하고 함께. 내가 가만히 먹은 걸 빼먹더라고요. 좋아요는 앞서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래도. 그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야지.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좋아요 2번 누르시면 안 되고요. 한 번만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자, 그럼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하죠? 네, 오늘은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BS 여론조사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키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1일에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평가가 직전 2주 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오른 37%,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포인트 내린 54%로 집계가 됐는데요. 가장 잘하고 있는 점으로는 결단력이 있음이 16%로 가장 높았고요. 가장 잘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가 23%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평가도 응답을 받았는데 잘못된 방향이다 이런 응답이 55%, 올바른 방향이다 38%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의 경우 직전 조사와 같은 32%,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내린 26%, 그리고 지지정당 없음, 모름, 무응답이 35%를 기록을 했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질문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 여당,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5%, 아니다. 야당의 힘을 실어줘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정부 여당 지원론이 3%포인트 상승한 수치고요. 정부 여당 견제론이 8%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국방부의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과 관련한 질문도 있었는데 반대한다는 응답이 58%로 찬성 26%를 크게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6.6%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여론조사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을 때 이 이슈가 2주에서 3주 갈 것이다. 그런데 벌써 지난주부터 그런 조짐이 좀 나타났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의 하락세는 확실히 멈췄어요.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4%포인트 상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상승한 이유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내일 또 한국갤럽조사는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의 그 영향력은 이제 상당 부분
이 좀 영향력 범위에서 벗어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역사 논쟁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가라앉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눈여겨본 것이 뭐냐 하면 정당 지지도인데 더불어민주당이 26%로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2%포인트 하락이 큰 의미로 둘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고 네. 이렇게 되면서 언론에 대한 언론의 집중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상승 추세가 아니라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내년 총선 견제론과 심판론 두 개 놨을 때 견제론과 심판론은 같은 말이구나. 죄송합니다. 네. 예, 견제론하고 이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 네. 두 가지에서 이 지원 쪽이 더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난주 여론조사 한국갤럽조사하고는 좀 반대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이건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견제론이 더 나왔다. 야 이거 지원론이 더 이거 아닙니다. 선거 구도는요 장시간에 누적된 결과인데 지금도 누적되고 있다라는 점 제가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역시 선거 구도는 지원론이나 견제론이나 둘이 뭐가 우세하냐 이게 결정되는 요소는 대통령 지지율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 아무래도 정권 지원론이 좀 높아지고요. 떨어지면 심판론이 높아지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사실은 야당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정부 여당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론조사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오늘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전에도 다뤄드린 바 있는데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이 수사팀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또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사무공간에서 한정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의 주거지 역시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뉴스타파 직원들은 오전 8시 50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건물 출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면서 대치를 했고요. 검찰은 2시간 20분 만에 건물 내부로 진입을 했습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거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권을 보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치욕적인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당하게 독립 언론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JTBC는 보도국 진입을 하지 않는 전제로 검찰과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었는데요.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 20일 그 대가로 신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 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서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한 기자, 대표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에 허위 보도를 해서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인 겁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씨를 기존의 배임수재, 증제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을 한 상황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봉 기자는 전 JTBC 소속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조우영 씨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뉴스타파로 이직한 상황이고요.
봉 기자는 지난해 2월 21일 민간업자 남욱 씨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2011년 2월 조 씨가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당시 주임 검사가 윤석열 중수 2과장이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달 28일엔 조 씨가 주임 검사랑 커피를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영웅담처럼 했다는 등의 조 씨 측근 2명의 전원을 보도하기도 했고요. 검찰은 이 주임 검사, 커피를 타준 주임 검사가 윤 대통령이라는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봉 기자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반박을 했고요.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조 씨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봉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뉴스타파 측 아주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방침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당연히 반발하겠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혹은 특정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점이라는 거는 이 수사가 압수수색까지 하고 또 이게 이 수사의 진척 속도가 빠르지 못한다면 이 언론 탄압이라는 주장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압수수색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수사를 좀 빨리 진척시켜야만 실제로 이 사안의 성격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수사를 좀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진행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지 상대도 뭐 거기에 대응을 하든 말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언론을 위해서도 그렇고 검찰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썩 잘 돼 있는 뭐 하는 쪽이 잘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상황이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내년 총선에 출마할 만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명단을 받아서 검토한 것으로 오늘 알려졌는데요. 여당 지도부는 수석 비서관급부터 행정관급까지 수십 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리스트에 담았고 윤 대통령은 이들을 차출해도 좋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고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진 가운데 당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차출해도 좋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여당이 이제 용산발 인재 영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대통령실 참모진의 합류 그 시기는 추석 연휴 직후, 국정감사 직후, 내년 1월 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3차에 걸쳐서 합류할 가능성이 지금 커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 달 초부터 대통령실 행정관급을 중심으로 총선 러시가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여당의 차출 요청과 별도로 자체 수요 조사를 했는데 행정관급 출마 희망자만 30명 안팎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체급이 이거보다 더 높은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관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이후에 용산을 떠날 전망이라고 하고요. 이외에도 윤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은 막판 투입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할 경우에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일부터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만 사직하면 되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내년 1월도 이제 3차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석급 중엔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실 개편은 단계적 사직에 따른 순차 개편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각에선 내부 교통 정리를 당면 과제로 언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개각 소식도 그렇고 총선을 앞두고 행정부 또 대통령실 참모 쪽에서의 변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행정관급 출마 희망자가 30명, 30명 안팎이라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대통령실 인사들의 총선 러시 여당에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떤 영향보다도요.
실제로 원래 과거 청와대 인사들도 총선 때 되면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 이번 이 윤석열 정권에서 이게 특이한 사항이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만두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번엔 뭐냐면 여당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 사람들을 좀 차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이 그걸 승낙하는 형식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거 뭐냐면 그만큼 사실은 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만두고 출마한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뭐 찍어 눌러서 그렇죠, 뭘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을 아예 그런 형식 빼놓고 이 제외하고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명단을 올리면 대통령이 이 허락을 하는 그러한 형식을 밟은 것이다. 이거를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독단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독단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 부분이 되게 좀 특이하게 봤어요 이번에. 이런 경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아시안 게임이 개막을 하는데 마치 아시안 게임 명단을 이제 구단에 차출을 요청하듯이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뛰는 선수들, 뭐 이강인 선수나 네.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식을 뛰는 게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네. 예, 어떤 면에서 참 피곤하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운동을 좋아하니까 스포츠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스포츠로 통하는 거지. 이제 네. 축구 할 때 차출되고. 네. 근데 이번에 그 축구 사우디에서 1대0으로 이겼죠. 네, 그렇죠. 잘했어요? 사우디가 좀 못했죠. 사우디가 못한 거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우리도 못하진 않았지만. 못하진 않았지만 근데 역시 뭐 그 유럽파 선수들이 네. 근데 정치 뉴스에서 갑자기 뭐 스포츠 뉴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 우리가 시사를 알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클린스만 감독은 계속 가도 되겠어요? 뭐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이미지 관리도 하고 예. 자 다음 소식 합시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제 뜻을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예. 알아듣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단식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다는 소식 다뤄드릴 텐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건강이 악화하고 있고 이 대표를 진단한 의료진도 단식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고 전해진다면서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대표가 정부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내년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에서 단식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까지 이제 15일 보름째 단식 중인 상황입니다. 주위에 만류해도 장소를 지금은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본청 안 당대표실로 옮겨서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찾아와서 문 전 대통령의 걱정을 전하기도 했고요. 김기현 대표도 이렇게 단식 중단을 정중히 요청했는데 또 농성장 방문 계획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문 전 대통령이 걱정하겠죠.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뭐 농성장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찾아서 단식 그만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단식을 중단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문 전 대통령은 걱정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야당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고도 분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를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두 번째는 걱정을 해서 단식을 그만해라.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한테 진짜 그만하라고 그런다면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김기현 대표가 가든 뭐 원내대표가 가든 아니면 뭐 사무총장이 가든
좀 당 지도부 중에 한 사람이 가야지 되죠.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물론 진정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은 하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뭐 일종의 의례적인 말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말을 꺼냈으면 당 지도부 중에 한 사람이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2주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2주가 넘어가면 하여간 회복하는 속도도 굉장히 느릴 것 같은데 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가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보여주기 싫어서 싫다? 아니에요. 정치는 보여주기 싫어도 해야 될 건 하는 게 정치입니다. 네. 예. 어제도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죠. 좀 만나야 된다. 네. 우리 지금 만나. 네. 당장 만나. 네. 그렇죠. 자, 마지막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자, 철도노조 총파업 소식인데요. 전국 철도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제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지부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요. 서울, 부산, 대전, 영주, 광주, 송정역 등 전국 5개 거점에 모여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번 총파업에는 필수 유지 인력 9천여 명을 제외한 조합원 13,000여 명이 참여한다라고 노조 측이 설명을 했고요. 철도 노조 측의 요구는 수서행 고속철도, KTX 투입 등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 노조는 국토교통부 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측의 입장을 지켜보면서 2차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4일 철도 노동자의 총파업은 열차의 안전과 시민 편익을 지키는 투쟁이다. 불합리한 철도 쪼개기를 저지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 유일한 대안인 수서행 KTX를 쟁취해서 시민품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서행 고속열차, 수서 고속철도라고 부르는 노선은 SR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1일부터 경전, 전라, 동해선으로 확대되고 경부선 주중 운행은 축소가 된 바 있습니다. 철도 노조는 수서역 기반 SRT와 서울역 기반 KTX의 분리 운영을 철도 민영화 수순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앞서 노조가 지금 SRT 경부선은 국토부가 수서에서 부산 간 좌석을 하루 최대 4,920석 감축하면서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뒤늦게 대구와 대전은 평균 1,054석, 호남선도 월요일과 토요일 410석 좌석이 줄어든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증편한 부산 서울 KTX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를 했는데요. 본인의 SNS에 철도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즉각 현장에 복귀하라고 얘기를 했고 국토부는 정부의 정책 사항에 대한 사항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확대 운영 중이고요. 대체 인력을 활용해서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 또 KTX 등의 운행률을 평소의 70% 수준으로 확보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토부가 이 철도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 철도 민영화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반박을 한 상황인데요. 현 정부 들어서 노조의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 이런 기조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파업도 원활한 합의까지는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철도 파업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파업이거든요. 당장 우리 가족 중에도 지금 지방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내일 이게 원래는 KTX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걸 못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SRT를 타고서 어디서 내려서 갈아타야 되나 뭐 하여간 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노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종합하면은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커질 텐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노조 측도 그것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노조 측이 내거는 명분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설령 그 100% 공감할 수 있는 엄청난 대의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는 뭐냐면 내 이익에 침해가 되는 순간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조가 이제 파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그것은 사실
이 소위 말하는 다원주의 사회 이전에 산업화 사회에서 이제 많이 이 사용되던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지금 일반 사람들은 내게 일단 당장 심해를 받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암만 뭐 본인들이 생각할 때 대의 명분이 맞고 뭐 한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일반 사람들한테 그 명분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뭐 민영화 여부는 제가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민영화다 아니다 중가 보다도 일반 국민들은 뭐냐면 첫째 서비스가 개선돼야 되고 둘째는 가격이 떨어지면 좋죠. 하지만 가격이 만약 그대로라도 서비스가 개선되면 그걸로 일단은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글쎄요.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쟁체제, 경쟁체제와 서비스 개선 한번 이런 부분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은 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이 오래 시간이 끌면 네. 상당히 좀 국민적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이 또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주신 여야도 그렇고 이 노사도 우리 지금 만나. 네. 바라겠습니다. 야, 벌써 이틀째 만나야. 네. 예, 아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